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날 솔루션 이지은 변호사입니다. 네, 황경동 변호사입니다. 상간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배우자랑 이혼을 하고 나랑 살자라는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잖아요. 스토킹이라고. 근데 지속 반복됐으면 스토킹이 맞겠죠, 당연히. 그리고 협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이거 다 폭로해 버릴 거야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협박도 되는 거고요. 돈도 요구했었죠. 수입의 뭐 대부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그 공갈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. 정교수 측이 좀 공색하지만 그래도 상대방에게 충분히 스토킹이나 협박이나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싫다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전화를 하고 하면 스토킹으로 잠정 조치 같은 걸 받아놓고 이혼 소송을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계는 하나의 뭐 참작 사유에 해당될 뿐이고요. 아마 정 교수도 그런 거 고민했을 거예요. 지금 이게 자기 사회적 지위가 있다 보니까 또 이걸 남에게 또 함부로 말할 수도 고민을 상담할 수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결국 속이 곰다 골마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. 근데 협박이든 스토킹이든 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라 묵혀둔다고 해서 답은 아닙니다. 근데 저는 대응은 먼저 이렇게 고소하고 언론에 퍼뜨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했을 것 같기는 해요. 정 교수 입장에서는 잃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. 상대방 측은 어쨌든 본인은 지금 뭐 잃을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킬 게 많은 사람 쪽에서 일단 합의 제안이나 이런 적정한 수준으로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방안을 택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노력 없이 그냥 바로 언론에다가 퍼뜨리면서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이렇게 하는 플레이는 너무나 자극하는 방법이었지 않을까, 상대방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대응을 하기 전까지 이 상대방 측에서 기사를 내거나 한 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본인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는 좀 성급한 대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겁먹고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뭐 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물밑에서 결국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 그게 안 돼서 결국은 먼저 터뜨렸을 수도 있고요. 저는 이제 물밑에서 아마 작업이 있었을 것 같아요. 협상이 있었을 것 같고 정 교수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했겠죠. 더 이상의 이제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니 결국엔 법적 분쟁만 남은 상태인데 만약에 제가 이 상황이 됐다면 저는 선빵을 날렸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가해자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대방을 먼저 가해자로 만드는 게 낫죠.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야지만 내 입지가 사실은 뭐 도찐개찐일 수 있어요. 근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김수현 사태, 김수현의 입장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부분도 있거든요. 근데 너무 늦어버렸죠. 근데 두드려 맞고 다 두드려 맞고 나서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. 정 교수 측도 아마 그런 거 고민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게 결국에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짤 거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일단 첫 번째로 관계가 있었던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. 상대방의 카카오톡이 지금 공개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.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된 그런 나설적인 성적인 그런 소설을 그냥 일적인 관계에서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, 그러니까 결국엔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행위는 뭐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. 정의원 교수의 입장에서. 근데 상대방 여성이 그 부분을 받아준 게 나는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면은 이 여성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한쪽에서만 계속 했을까라는 그 의문은 좀 있어요. 그래서 부정행위 부분은 사실 정의원 교수는 한게 명백하고 양측의 그 카카오톡을 저희는 보지는 못했지만 모텔을 가서 마사지만 받았다라고 한다는 그런 뭐 정 교수의 변명은 사실 변명에 불과해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이게 내용은 자극적인데 결론은 사실 심플해요. 부정행위 아마 인정될 거고요. 성관계가 있었냐 없었냐로만 따지는 건 아니라서 부정행위 인정될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아랫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 안 먹힐 거고요. 정 교수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 여자 연구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정 교수 측은 스토킹했다라는 부분, 협박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니 아마 이것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여자 입장에서도 정 교수 측을 또 고소할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 사건을 언론에 터뜨려서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. 명예훼손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한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건 정 교수 측이 과연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이냐. 공동 대응을 했다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. 근데 공동 대응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. 하나는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. 두 번째는 일단 용서를 했으니 대체 해결하자.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아직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